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DJ가 간다 손가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또 인터뷰하실 분을 모셨습니다. 혹시 다 알고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우리 수원시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물고대학교 임향숙 교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서 소개를 부탁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물고울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임향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기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이제 녹화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학교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지금 아이들이 방학 기간이죠? 네, 아유, 좋으신가요? 좋죠. 방학은 애들도 좋고 네. 나도 좋고. 얼굴의 화색이 좀과는 다릅니다. 대안학교가 요즘에 뭐 많이들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대안학교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제 대안학교라고 하면 일반적인 대안학교를 생각을 하실 건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위탁대안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대안학교하고 위탁대안학교의 차이점은 위탁대안학교는 교육청에서 허가를 득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를 위탁대안학교라고 하고, 위탁대안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자기의 본적을 원적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냥 단지 위탁만 하는 이런 형식의 학교를 위탁대안학교라고 합니다. 원래 학교는 있지만 그 아이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잠시 위탁해서. 위탁을 받아서 네. 하는 걸 네. 위탁 대안학교라고 하는 거죠. 수원시에 위탁 대안학교가 몇 군데 있죠? 수원시의 위탁대안학교는 지금 원래는 4개였었거든요. 아, 그래요? 중학교 과정 하나, 고등학교 과정 3개였었는데 중학교 과정 하나가 지금 화성으로 이주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3개 운영되고 있어요. 네. 물고대안학교랑 또 어디일까요? 물고울대안학교, 그리고 그 대명고등학교 내에 교실 한 교실을 하는 한운고등학교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원 민들레학교라고 해서 고등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물고울 학교로 돌아가서 네. 물고울 학교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반 대안학교랑 뭐 공통점도 있을 것 같고 차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물고울대안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기본은 숨 쉴 수 있는 학교. 컨셉이. 네, 그러거든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분들이 꽤 많을 건데, 대안학교 오는 친구들은 공부가 싫어서 오는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싫어해요. 기본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높아요. 이런 게 높다라고 하는 건 숨이 안 쉬어져서거든요. 그래서 숨을 쉬면서 여유 공간을 좀 빼줘야 이후에 이제 숨쉬기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컨셉은 숨 쉬는 학교라는 컨셉으로 가고 있거든요. 학교의 컨셉이 숨 쉬는 학교라는 건 이제 일반 재적 학교나 일반 학교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숨 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 없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 그 제도 자체가 일반 고등학교는 컨셉 자체가 수능 대비에 좀 맞춰져 있고, 나머지 그 특수 목적고도 취업이라고 하는 거에 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가 중학교 때까지 내가 어디에 나의 달란트가 있어라고 하는 걸 사실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해서 보면 사실은 나하고 안 맞는 거거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잘 안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자기의 이게 숨이 가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아이들의 감성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일단 먼저 1차적으로 보듬어주고, 그리고 나서 안정이 됐을 때 그 다음 진로나 방향을 좀 찾아주겠다. 그렇죠. 일반 학교에 비하면 거꾸로인 것 같아요. 일반 학교가 먼저 그런 것들 우선순위가 될 텐데 아이들한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과정, 그냥 그런 방향성들이 이제 학교의 수업 시간이나 활동에 좀 녹여들 것 같은데 학교 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네. 구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기본적으로 국어하고 사회, 그 다음에 수학,
영어 뭐 이런 기본적인 교육들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 교과를 한다고 할 때도 그건 교과서로 갖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를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영어는 이제 저희 학교 자체가 그 수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 정조가 만든 수원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소개해보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영어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이 무슨 소개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엔 도구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소개하고 싶은 게 있으면 글로 쓰고 그거를 구글의 힘을 빌어서 도구의 힘을 빌어서 그거를 한번 번역해보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영어를 문장을 만든다든지 그걸 다시 되뇌어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영어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 교과도 수학 교과도 이제 그 보통 학교에서는 수학 시간이 제일 재미없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의 수학 시간은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수학이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 학문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과 동떨어진 수학을 하는데 저희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학을 찾아내서 애들하고 수업을 하시고 또한 그거를 게임화시키는 것 그리고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 그런 활동, 도형 같은 경우도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수학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많이 웃는 시간이 수학 시간이에요. 모든 애들이 다 싫어하는 과목 수학 이렇게 그렇게 하고 오거든요. 수학을 대부분 싫어하고 그쵸. 가장 기피하고 원래 수학 시간은 자는 시간 그쵸.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는 좀 뭐든지 거꾸로 가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 들어보니까 아직 수학 얘기만 들었지만 우리 물고대안학교의 특징은 이제 일상에 배어 있는 현실에 배어 있는 약간 이론과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현실 맞춤형 수업인 것 같고 체험 수업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다른 과목들도 그런가요? 네, 이게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컨셉으로 우리 학교의 대안교과로 내보내는 게 IT와 생활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는데 그거는 IT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한참 챗 GPT 때문에 뭐 그게 뭐 일상생활로 들어와서 어떤 직업을 없애고 안 없애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IT 선생님한테 올해는 그 챗GPT를 가지고 아이들과 뭔가 수업을 기획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챗GPT를 가지고 계속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 아이들은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딱히 그 홈페이지를 갖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카페에다가 그냥 우리 학교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걸 올렸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참여해서 토론해서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무슨 컨셉을 집어넣을지 그 담당자들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어려우니까 GPT한테 물어보면 또 요즘에 GPT가 대답을 잘 해주잖아요. 친절합니다. 친절해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구상하고 있고 2학기 때는 그것들을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수업이 있는가 하면 또 챌린지 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POP 상품이라고 해서 개인 그 주문형 제작 상품들을 만들어 보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마찬가지로 요즘엔 그 인터넷상에 도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POP 상품을 만들고 그래서 기업 체험 해보는 것까지. 그래서 내가 해서 펀드를 받아서 상품을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를 1년 컨셉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T에서 만든 홈페이지를 자기 홈페이지도 만들어 보는 거죠. 챌린지 POP 상품을 만들려면 자기 홈페이지에서 그런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미디어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미디어 수업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이야기하고 싶어 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록이거든요. 학생들 자신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서 내가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일련을 돌아보면 이 친구들이 또 수료식 때 그런 걸 보면서 또 내가 이랬어 이러면서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눈물 흘리고 네. 나는 이런 걸 배웠어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 뭘 알아야 되는 공부가 아니라 그 공부라는 단어가 공자가 장인 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공부면 지금처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뭔가를 주입하는 이런
예전에 필요했던 교육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이 21세기를 살아나갈 수 있는 자기의 능력들을 개발시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작게 뭐 이렇게 크고 원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경험해 보는 것,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자기 이야기를 내뱉어서 수용당해 보고, 그래서 내게 되는구나라고 인정받아보고 그 속에서 선생님들이 아낌없는 칭찬을 주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2학기 이후가 되면 친구들이 선생님 저 이거 해봐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친구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1학기 때는 힘들어요. 변화가. 물골대안학교 수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인 수박 겉핥기 식의 교과서보다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프로젝트형, 그 네. 프로젝트가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지만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더 구현하는 것도 어쩌면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진짜 이거를 사업화 해볼 수 있는 거를 약간 경험해 본다는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학생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과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선생님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좋아하나요? 좋아한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도 있고 그 와중에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와중에 자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애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초기에는 긴장해요. 그러다가 이제 3주, 4주 정도 지나가서 학교에 좀 적응을 하면 이 학교 편하네 이러면서 잠을 자죠. 그러니까 편하니까 뭔가 늘어지는 느낌을 좀 주거든요. 그러다가 또 몇 주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자면서도 뭔가 듣나 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활동해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활동할 때는 또 눈 뜨고 일어나서 그거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방학하기 전에 아이들이 이제 각자 정한 홈페이지에 영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IT 시간이나 챌린지 시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똥말똥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는 방송 출연을 하다 보니까 각자 맡은 영역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작은 성취를 해보는 것. 만약에 거기서 실패를 했다면, 이거는 왜 잘못됐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경험들 속에서 애들은 좀 성장한다고 보고, 방학 전에는 확실히 애들이 말똥말똥한 모든 성적까지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름방학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재정비하는 시간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도 궁금하고 학생들이 이제 졸업 이후에 또 찾아와서 뭐 옛날 얘기를 혹시 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우리 학교에 뭐 기억나는 학생의 에피소드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학교 19년도에 아이고. 생겼거든요. 네. 4년 차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19년도에 하반기에 저희 학교로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친구가 먼저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오게 됐는데 이 친구가 소위 꿇었다고 하죠. 자기 친구는 고3인데 본인은 고2로 우리 학교를 처음에 왔어요. 근데 인상은 되게 좀 무서워요. 싸납게 생겼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눈이 굉장히 예쁜 거예요. 근데 왜 저랬을까? 왜 학교를 저렇게 못 다니고 힘들어 할까? 근데 그게 드러나는 게 얼마 안 돼서 드러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결석일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날 결석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길래 엄마한테 안 된다. 엄마가 깨워서라도 학교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깨워서 이 친구를 거의 뭐 비몽사몽인 애를 데리고 학교를 온 거죠. 근데 이제 학교를 와야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인 거야. 내가 오늘 안 오면 본적교로 보내버린다고 하니까 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친구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내 앞에서 이 덩치 좋은 남자애들, 고2, 고3인데 덩치 좋은 남자애들, 얼굴 험한 애가 아무리 눈이 예뻐도 눈만 딱
딱 세웠는데 한 대 칠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어. 잠깐 무서우셨겠어요. 살짝 쫄긴 했죠 내가. 근데 여기서 쫄리면 얘하고 남은 인생 힘들 것 같다. 그래 칠래면 쳐봐라. 그럼 왜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본인이 보통 그러면 이렇게 나처럼 작은 사람은 이렇게 쫄리는데 내가 안 쫄고 그러니까 당황했나요? 그러면서 그 A씨 이러고 말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을 우리 학교에서 마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재위탁을 했어요. 네. 재위탁을 하면서 고3 하반기에 선생님 저 대학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우 세상에. 우셨나요? 감동의 눈물. 그래서 가도 돼요? 이렇게 하면 아니 당연히 가도 되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자소서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과를 어느 과를 선택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체킹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무사히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갔고 이렇게 이제 나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 11시 넘어서 전화가 온 거야. 이만큼 취해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가끔 술 취해서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한 때죠, 사실. 아이들의 이런 크고 작은 사례를 통해 내가 이 일을 이제 왜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이 학교와 학생을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게 아주 작은 사회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대해서 꼭 교육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저희가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이유도 이 우리 지역에서 본인의 일을 하면서 그게 나만의 좋은 일이 아니라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릴레이 인터뷰하는 이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작은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 지역 사회에 대안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돈을 들여서 그 아이들한테 왜 투자를 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친구들이 무방비로 사회에 나갔을 때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아마 더 클 것이다.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불편한 것들을 발생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불편함을 이 친구들이 막아주는 거죠. 그게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라고 하는 것, 공부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게 아주 밑바닥 저 지하 10층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하 9층, 지하 8층, 지하 7층까지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옆에서 지지해 주는 것. 그래서 내가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사회에서 나도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받았던 것이 또한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해 줘야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한 예가 처음 저희 학교를 만드신 분의 의도였어요. 그분이 중학교 때 질풍노도의 시기에 아주 안 해본 거 없이 뭐 집 나가고 오토바이 타고 뭐 부모님 속으로 엄청 세게 부모님은 심지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날 때 누군가 본인의 손을 잡아주는 어른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대학 정신 차려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학교 선생님이 되고 그러면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정규 학교에서는 또 그런 질풍노도의 이 친구들을 커버하기가 너무 좀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만을 위한 활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연하게 그냥 애들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애들한테 뭔가 가르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둘이 만났을 때 의기투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네, 뜻이 맞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지금 운영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누군가 내밀어주는 작은 손 하나가 그 친구가 그 손을 또 누군가한테 내미는 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것들의 시발점이 저희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몇 차례, 그러니까 몇 년도에 걸쳐서 아이들을 봤을 때 선생님 저 이제 뭔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수료식 때는 늘상 나오거든요. 네. 거의 눈물바다가 되죠. 그쵸. 눈물바다가 돼. 선생님도 아시는 것처럼. 좋습니다. 선생님 말씀 속에는 아주 작지만 굉장히 실천적이고 그리고 작은 손이 연결이 되고 그것이 확장이 되고 그게 영향력이 되고 사람 한 명을 키워나가는 약간 교육 철학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교육 철학이 우리 경기도나 수원시에 있는 교육까지 확장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네. 또 현실의 반대 선상에 서 있는 대한학교, 대한위탁대한학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좀 더 이런 교육이 조금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조언이나 혹은 선생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는 지금 현재 학교들 큰 고등학교, 큰 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좀 더 작게 잘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더 작은 단위로.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보듬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야 되고 교사들에게 부과되는 과중한 어떤 업무들이 근데 사실 저희 학교도 그런 행정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조차 봉사라는 미명하에 어떤 작은 보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교육 사업을 하는 건 봉사인 거 맞아. 근데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분들한테까지도 봉사를 강요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운영할 때 이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공간들이 시 차원에서 갖고 있는 공간을 대여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사실 저희 학교는 그래도 수원시민학교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그 교실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런 어떤 자기의 교육을 가지고 애들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사람도 공간에 대한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갖고 있는 이런 분명히 자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좀 함께 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오픈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학교에서도 안 좋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뭐 그런 얘기들을 떠나서 그 교육에 종사하시는 그 분들의 노고 그런 것도 인정해 주기가 어려운 구조 이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하면 당연히 학교라는 공간이 어디 학교에나 있는데 대한학교 같은 경우는 그 공간 자체도 충분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 근데 그렇지만 또 대한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울타리 안에서가 아니라 사회랑 계속 협약하고 상생하고 협력하면서 나가는 구조라면 학시에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을 좀 같이 이용해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프로젝트 이런 것도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이런 걸 좀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실험이 좀 필요해 보여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수원 미디어 센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매월 주민 어울림 센터, 그리고 또 어디 있죠? 그 탑교육문화원 이렇게 여타의 공간들을 좀 같이 MOU를 맺어서 그 공간들도 활용하고 거기에 있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도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냥 공간을 갖고 있지 못한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탁대한학교가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공간 대여나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함께 보시는 분들이 위탁대안학교에 대한 것도 아시고 그 안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작은 교육들이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좀 더 이 교육들이 확장되려면 뭐가 필요한 것까지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출연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민망합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탁대안학교 대안학교에 대한 이 인식들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저희 학교 놀러 와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성취하고 있는지 언제라도 열려 있으니까 놀러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엄색에도 나오기도 하고 당연히 상담도 직접 또 해주신다고 하니 입학과 상관없이 뭔가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도 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물골대안학교 임양수 교장 선생님 모시고 아주 짧은 인터뷰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학교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 우리 동네 DJ가 간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